2004년 8월 오사카에서 도쿄까지 자전거로 일본의 여름을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일본의 겨울을 만나러 떠납니다. 겨울의 정취가 가득한 설국 나가노현부터 세계 유산의 고장 와카야마현, 그리고 푸르른 대자연이 유혹하는 미야자키현, 첨단 산업과 전통이 공존하는 장인의 고향 아이치현까지 발 딛는 곳마다 색다른 나라 일본으로 떠나봅니다. 비행기로 겨우 2시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 일본 열도의 중심에 자리 잡은 나가노현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합니다. 겨울의 일본 하면 대부분 홋카이도를 먼저 떠올리시겠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멋진 설경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이곳 나가노입니다. 어저께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야를 가릴 정도로 너무 많이 와서 걱정했었는데 오늘 진짜 눈 상태는 최고예요. 나가노는 홋카이도, 니가타와 함께 일본의 3대 스키 명소로 꼽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알프스라 불릴 정도로 산세가 수려한 데다가 연간 적설량이 평균 3m에서 최고 5m에 이를 정도여서 나가노에는 풍부한 자연설로 이루어진 슬로프가 1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천혜의 자연 조건 덕분에 지난 1998년엔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海外のスキー場は結構標高が高くて雪があまり降らないで、雪面が硬いところが結構ある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みたいにこういうふうに雪の量が非常に豊富なので柔らかい雪でスキースノーボードが楽しめるっていうところも魅力の一つだと思います。 일본 스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우에노 씨는 지금은 이 스키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왕년의 실력을 보여주시겠답니다. 현역에서 물러난 지 오래인데 여전히 탄성이 절로 나올 만한 굉장한 실력입니다. 저는 스노보드에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긴장돼요. 코스가 생각보다 경사가 너무 있어서 스키장은 고등학교 때 이후로 12년 만에 와보는 건데 역시나 어설픈 실력이 바로 탄로 나는군요. 하지만 몸의 균형을 되찾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키나 보드도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한번 배우면 몸에 익힌 감각이 금세 되살아나거든요. 신나게 서로를 질주하는 이 짜릿함. 깜짝 놀랐어. 이런 거 보이면 안 돼. 痛そうだったわ。 진짜. 이거 또 슬랩스틱. 한참 달리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 한참을 더 달릴 수 있을 만큼 나가노의 슬로프는 느긋하게 길고도 깁니다. 일본의 겨울 속으로 떠난 여행. 이번엔 야마노 우치 마치로 갑니다.
지난 몇 년간 세상의 웬만한 길들은 모두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자전거 여행에 제법 고수가 됐지만 이런 엄청난 눈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자전거는 스노우 타이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눈길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전거도 안 가는데 지금 얼굴이 너무 후끈후끈하고 이렇게 따가워서 이 자전거를 성령을 내서 탈 수가 없어요. 아 근데 거의 다 온 것 같으니까 저기 가보죠. 아 원숭이 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konnichiwa. 아, 寒いですね。いいですね。はよく来ましたね、この自転車。い。あ乗ってきたの。乗ってきたんですか？自転車。はい、ちょっと、でも、大変でしたが。ここに、猿を、ここからね、10分ほど歩いたところに、後楽館という宿とね、旅館と、猿が温泉に入る野猿公園というのがあります。ただちょっとね、自転車だとこの先は厳しいので、置いていかれたらどうですか？はい。自転車置いて、テレビに、テレビが、 눈은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 나가노에선 한 번 눈이 내렸다 하면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 눈발을 뚫고 올라가야만 야마노 우치마치의 귀한 명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뜨거운 김을 내뿜는 온천 계곡물 소리를 끼고 숲 사이로 산책로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길로 한참을 걷다 보면 드디어 지고쿠다니 야생 원숭이 공원의 입구가 나타납니다. 그 옆엔 주의사항이 써 있는데 세세한 것이 역시 일본답다 싶습니다.カメラは OK、フラッシュも OK。テレビのカメラなんかは自分の顔がレンズに映りますから、こんなんやったりこんなんやったりしても本当に。だからカメラのレンズはいくら近づいてもいいんですけど、人間の顔はこう近づくとですおお。너무 많아, 너무 많아. 유유자적 노천 온천을 즐기고 있는 저 녀석들이 바로 세계적으로 일본에서도 나가노 현에만 있다는 온천 원숭이입니다. 온천물에 몸을 담근 모습은 영락없는 사람 같지만 그래도 야생 원숭이 본연의 습성은 어디 안 가라 봅니다.初めはもともともちろん温泉なかったんですけど、ここで始めて冬になってでそこに旅館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に温泉があって雪がないとそこには温泉の周りにはそこに猿はあったかそうだからって集まりますよね。で、その中で小猿があったかいから入ってみたんです。それが始まりですよね。でそれが猿の中で浸透して、人間の風呂に入るようになっちゃって、それじゃいけないっていうんでこっち側に猿専用の風呂を作って、こういう形になったっていうだけです。 일본 원숭이는 전 세계의 다양한 원숭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추운 지방에서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난히 겨울이 길고 게다가 눈까지 많이 내리는 곳. 먹이나 제대로 있을까 싶을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지만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그렇듯 이곳 원숭이들도
최선을 다해 적응하며 살아가는 거겠죠. 추위를 견디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따뜻한 온천물에 들어오기 시작했겠구나 라고 생각해보니 어쩐지 이 녀석들에게 짠하게 정이 쏠립니다. 원숭이 전용 온천을 만든 지 벌써 40년. 현재 200여 마리가 이곳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있는데요. 먹이 구하기 힘든 겨울엔 공원 관리소 직원이 직접 먹이를 나눠줍니다. 정해진 양의 먹이를 서로 더 먹겠다고 사납게 싸움을 벌이는 원숭이들. 그러거나 말거나 한쪽에선 제 몫의 먹이만 열심히 주워 먹는 원숭이들. 원숭이들의 식사 시간 풍경을 들여다보고 있자니 여기도 인간 세상의 작은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트남 갔을 때 그때도 야생 원숭이 봤는데 그때 굉장히 사납고 막 달려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원숭이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인간들한테는 전혀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교육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간다. 뛰어가요. 오랫동안 관광객들에게 길들여진 탓일까요? 녀석들 모두 사람 기척 따윈 아랑곳 없이 자유분방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느긋하게 온천물에 몸을 담그는 걸 보면 혹시 스스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천연덕스럽죠? 안 그래도 얼굴과 엉덩이가 빨간 녀석들인데 온천욕에 더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하며 뜨끈한 물에 몸이 노곤해졌는지 바위를 붙잡고 조는 모습까지 아무리 봐도 사람 같아서 웃음이 납니다. 온천수를 끌어모으는 파이프엔 원숭이들이 코알라처럼 줄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원숭이들은 이렇게 나름의 호구책을 마련한 것이죠. 이 온천 원숭이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건 지난 1970년. 미국의 유명한 사진 잡지 라이프지의 표지로 실리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의 관광객과 사진 작가들의 발길을 이 깊은 산골로 끌어모으게 된 거죠. 사람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포즈도 잘 취해주니 인기 있을 만하죠. Where are you from? South Spring Island, BC, Canada. And what made you come here? We came to see the monkeys, take pictures. I think it's the perfect time to take pictures of the monkeys here. Yeah. Because you see snow on the top of the monkeys. That's always the best shot, right? If you can get that with the snow cap on the monkey's head, that's the yeah. prime shot. So if you can get it, great. We need more snow though. 온천 역사는 1300년이나 됐지만 워낙 오지라 관광객이 거의 없던 이곳에 이 원숭이들 덕분에 지금은 한 해 7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나가노에 머무는 3박 4일 내내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매일같이 줄기차게 눈이 내립니다. 낮과 밤이란 시간의 경계도
그리고 마을과 숲이란 공간의 경계도 온통 하얗게 덮어버릴 것만 같은 대단한 폭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겐 이 눈이 일상이면서도 동시에 골칫거리겠죠. 아, 하지만 일본의 진짜 겨울을 찾아 일부러 이곳에 온 저 같은 여행자의 눈엔 이보다 더 좋은 풍경이 있을까요? 아, 지붕도 치우고 있네. 아, 다만 눈 때문에 저 역시 자전거가 조금 골칫거리가 됐지만요. 아. 건니치와. はい。はい、あ、何をしますか。ご苦労様。はい。はい雪かきしてます。はい。はい。はいそしたらね、どうぞ。あのがいい軽いから。はい。こうね、四角くこう。 눈을 치워 길을 내는 아주머니를 돕는 것이 이 길을 지나는 여행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そしてこうすくって。 마냥 삽질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효과적으로 눈길을 내는 나름의 요령이 있습니다. うまいね。はい、上手です。はい。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いい道になった。はい。 좀 잘하나 봐요. 아, 역시 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제때 길을 내놓지 않으면 눈 속에 고립되는 것도 예사라고 하니 역시 자연은 위대하고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머니가 신고 있는 신발이 눈길을 끕니다. それは何ですか。これですか。はい。これね、半敷きって言って。雪の上に乗っかってもこう沈まないようにそれでこう大きく踏めるから、はい歩きやすくなるんです。この跡がね、雪の跡がね、 오, ギュッとね、かかとの方に力を入れて。 눈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작은 지혜겠죠. そうです。それをこっちね。そうだ。ありがとう。はい。とてもいい道になったので、はいちょっと中で温まりましょう。あ、どうぞいいですか。はい、どうぞ入ってくあださい。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いや、이렇게 해서 お茶飲みながらね、私この名物のそばを打ちますので、 소바? はい。 아, そば、 나이스 日本のそば好きかな。はい。で今からちょっとねやりましょう。はい。 한국에서 촬영 온 저에게 특별한 대접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はい、ご苦労様でした。はい。熱いお茶でもどうぞ。 아, 아, 따뜻한 차. 寒かったでしょう。 아이, 하이. そうですね。深いのどうぞ。はい。はいこれは何ですか。去年の秋つけてね、長野のこの地方ではこんなお茶の時に甘いお菓子ではなくてこういうお漬物が出る。 아, そうですか。どうぞ召し上がっ 아, てみてください。 맛이 궁금한데. どうぞお上がりください。こっち野沢菜ね。こっちは大根ね。 맛이 무 절인 거랑 한국에서 먹던 거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시원하고 좀 상큼한 맛이 나요. 그래서 차랑 같이 먹으면 이렇게 밸런스가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아, 오이시ですね。よかったわ。仕事した後のお茶美味しいでしょ。ね。はい。でも今 일본의 가옥엔 온돌이 없습니다. 대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방 한가운데에 고다츠라 불리는 일본식 난방 기구가 있습니다. 이 고다츠는 속에는 석탄이나 전기를 이용해 보온 효과를 내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고 합니다. 夏は野菜も作らなくちゃいけない。 소바도 전통식으로 메밀을 직접 맷돌에 갈아서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左で柔らかく回して
정성스럽게 간 메밀을 다시 한번 체에 걸러서 고운 가루만 골라냅니다. 제가 하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어설프죠? 곱게 쳐낸 메밀가루에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조물조물 가루를 푼 다음 이제 손으로 힘껏 메밀 반죽을 할 순서. 메밀은 끈기가 별로 없고 거칠어서 보통은 밀가루를 섞어서 반죽한다는데 아주머니는 100% 메밀로만 소바를 만들어 드신다고 합니다. 私どもみたいに그래야만 메밀의 깊은 향과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巻いて収穫して円錐形にしたのをコロコロコロっとはいこね上がりです。ここを使います。いつものそばはねこう丸くしていきます。 가볍게 먹는 소바 한 그릇인데 맷돌 가는 것부터 반죽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반죽을 펴는 것까지 이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이 모든 게 힘 꽤나 들어가는 중한 노동입니다. 일본은 반죽을 써는 칼 하나도 참 예사롭지 않다 생각하는 참인데 向こうに 아주머니의 손길이 더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석봉 어머니도 울고 가실 솜씨죠. 아니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두께가 일정해요. 수십 년간 오직 가족들을 위해 손에 익힌 솜씨라 생각하니 잠시 숙연한 마음도 듭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차려내온 소바 한 그릇. 이타다키마스. 와. 本当に美味しいですね。ね、寒い時だけど冷たいおそばはやっぱり美味しいです。 여행길에서 가정집에 초대를 받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광지의 식당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가정식 음식을 대접받는 것도 좋지만 길 위에서 무심히 지나칠 뻔한 인연이 이렇게나 따뜻하게 이어지는 것에 늘 더 감사합니다. あんまりないんですよ。だからこういう田舎のね、自分で畑から収穫してるようなうちだとこの十割そばっていうの食べられます。 야마노 우치마치의 폭설과 따뜻한 추억을 뒤로하고 특별한 축제가 기다리고 있는 곳 노자와 무라로 향합니다. 이곳 역시 온천이 내뿜는 자욱한 수증기가 가장 먼저 반겨주는 전형적인 일본의 온천 마을입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조금 익숙한 형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과 비슷한 이것은 일본의 토속신앙, 도소진의 상징물인데요. 이 마을 불축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この村の中に災いとか疫病とかそういうものが入らないようなそういう信仰を要するに民族信仰という形でこのお祭りを続けてい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도소진 불축제는 기원을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중 가장 오래된 것은 1839년이라고 합니다. 마을 공터엔 벌써 어마어마한 높이의 제단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나무로 촘촘하게 엮어 떠받친 단 위로 빗자루 모양으로 길다랗게 묶은 또 다른 나무들을 그 단 위에 쌓고 있습니다. 벌써 몇 시간째의 노동인지
밑에선 이 추위에 조는 사람도 보입니다. 즐기는 순간뿐 아니라 고된 준비 과정까지 마을 사람 모두가 합심해 완성하는 것이 축제의 진정한 의미겠죠. 밤하늘에 피어올리는 불꽃으로 드디어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볏짚을 둘러쓰고 등장한 이 사람들이 이번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들입니다.平成27年度本役商法会繁栄会同窓時の日をいただきまいりまし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축제의 나라 일본에서도 워낙 희귀한 불축제이다 보니 이방 안의 행사 담당자들보다 언론사 카메라가 더 많을 정도로 해마다 취재 열기가 뜨겁습니다. 본격적인 의식에 앞서 먼저 독한 술 한 잔이 돌아가는 건 세계 어딜 가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ちょっと暑いぐらいだからちょうどいい感じじゃないですか。 외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저에게도 술 한 잔을 잊지 않고 건네십니다. 相談役さんたちが。 매년 정갈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직접 불싯돌로 축제에 쓰일 불씨를 얻어냅니다. 마을의 한 해 운세가 이 불씨에 달려있는 만큼 정성을 들여 불을 만들고 신성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씨에서 얻은 불을 갈대를 엮은 단에 조심스럽게 옮겨 붙입니다. 이 불을 낮에 세워둔 축제단까지 무사히 옮겨가야 하는데 불이 워낙 뜨겁다 보니 그걸 들고 옮겨야 하는 주자들은 얼굴에 차가운 눈을 잔뜩 발라서 미리 그 열기에 대비합니다. 바짝 마른 갈대단이라서 워낙 쉽게 타는 탓에 길목 곳곳 릴레이 주자가 기다렸다가 불을 옮겨 붙입니다. 진짜 불이 되게 크거든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도 눈으로 몸을 식히면서 하고 있을 정도예요. 와. 그렇게 여러 번의 릴레이를 거쳐서 무사히 거대한 씨불이 모아지며 불축제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치달아갑니다. 이제 이 불로 축제 재단을 태우기만 하면 되는데 재단을 붙잡고 불의 공격을 유도하는 이들은
모두 올해 25세. 우리나라에서 아홉수나 삼재처럼 일본에서는 애군이 끼었다고 하는 나이가 바로 25세와 42세라고 하는데요. (25세와 42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둥을 향해 불공격을 해오면 25세들은 온몸으로 그 불이 붙는 걸 막아야 합니다. 애군을 막아낸다는 의미죠. 불을 붙이려는 쪽도 그 불길을 막으려는 쪽도 정말 필사적입니다. 이 축제의 또 다른 주인공들, 바로 저 재단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역시 올해 애군이 낀 42세의 남자들입니다. 그들은 25세들과는 반대로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불쏘시개들을 잔뜩 던져줘서 공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공격조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고 그중엔 아빠 목마를 탄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아이들은 불 가까이엔 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우리와 일본의 문화 차이를 이런 곳에서도 절감합니다.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불이 옮겨 붙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하던 참인데 이렇게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까지 펼쳐집니다. 각자의 임무대로 공격과 수비는 더 격렬해집니다. 타인의 문화를 내 기준, 내 시각으로 쉽게 재단할 수는 없지만 멀찌감치서 지켜보기만 해도 걱정스러운 건 문화의 이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하지만 축제란 자고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어느 문화권을 가나 축제가 가진 공통 성질이죠. 축제의 흥분에 불길의 뜨거움까지 보태지니 도서진 불축제의 열기는 아마도 세계 최강이 아닐까요? 게다가 축제의 흥분과 열기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전염성이 강력하죠. 사람들이 위험한 장소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흥분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있으니까 막 이상하게 저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타오르는 것 같아요.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오, 조심하세요. 축제가 대단원으로 향해 갑니다. 이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불쏘시개를 끌어모아 재단에 불을 붙이는 데 다 함께 주력합니다. 수비조와 공격조의 밀고 당김도 뜨거운 축제 의식의 일부였을 뿐 재단에 불이 더 활활 타오를수록 사람들은 올해 마을에 더 큰 행운과 풍년이 찾아올 것을 예감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비를 맡아 고군분투한 25세의 남자들을 하나하나 호명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야마토야 사마리 어미깃 미션!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애군이 떨어져 나가길
강하게 기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가까이서 지켜본 참으로 이질적인 타인의 문화. 하지만 생각해보면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바란다는 점에서는요. 저를 뜨겁게 달구었던 타오르는 불길과 연기가 하늘에 닿아 올 한 해 제 생활에도 풍년이 찾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